운동해야 하는데 라고 생각만 하나요? 하던 운동이 지루해졌나요? 이 운동 한번 해보실래요? 스포츠에 푹 빠져 생활체육으로 거듭나고 있는 우리 동네 체육인들의 이야기. 유성 우먼 스포츠 전현주 안다혜의 우리 동네 체육생활. 우동체 와. 와. 네, 6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사실 이 운동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예능에서 봤는데, 와, 그 파워풀함과 스피드함에 눈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이건 진짜 운동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바로 그 운동. 크로스핏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크로스핏 1년 8개월 차 이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풍문으로만 듣던 운동이었는데 실제로 하시는 분을 모시게 돼서 많이 설레기도 하고 벌써부터 약간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은 기분인데요. 유명한 운동이지만 저처럼 운동을 여러 가지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실제로 크로스핏이 무슨 운동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크로스핏 대체 어떤 운동인가요? 일단 크로스핏은 몸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는 운동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일단 매일 와드라는 걸 수행을 하게 돼요. 이제 와드라는 게 Workout of the Day의 줄임말이고요.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다른 기구나 그런 동작들을 계속 돌아가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크로스핏의 목적이 어떤 운동이든 잘하는 몸을 만드는 것이다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크로스핏의 가장 큰 대회인 게임즈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 수영이나 사격 뭐 이런 게 이제 종목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역도 같은 경우에는 무거운 걸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들어 올리는지, 그리고 뭐 짐나스틱 이제 체조 동작이죠.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내 몸을 컨트롤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배우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운동이든 잘하는 몸을 만든다는 게 되게 멋있는 말이거든요. 운동을 좋아하고 오래 하는 분들은 그 운동 잘하기 위해 다른 운동 하잖아요. 그럴 때 크로스핏이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소영님은 크로스핏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혹시 소영님도 다른 운동을 위해 시작하신 건가요? 이제 제가 지금 농구도 같이 하고 있긴 한데 와, 사실 농구를 더 잘하기 위해서 시작을 한 건 아니고요. 이제 크로스핏을 먼저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운동을 아예 못하면서 그때 체지방이 엄청 늘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인바디도 보고 하다가 체지방이 너무 늘어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운동을 시작을 해야겠다 하고서 이제 이것저것 막 시작을 했는데 이것저것 하는데 멀리 있으면 사실 자주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일 가까이 있는 게 사실 크로스핏 짐, 체육관, 저희는 박스라고 부르는데 크로스핏 박스가 있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주 몇 회 하세요?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는 주 3회 가고 있고 컨디션이 괜찮다 하면 주 4회까지 가고 있어요. 그럼 농구도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며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뭐 월요일에 크로스핏 가고 수요일에 크로스핏 하고 농구 가고 목요일에 크로스핏 하고 농구 가고 금요일에 크로스핏 가고. 네. 그럼 1, 2회 운동을 하는 날도 있다는. 그쵸. 우와.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아니, 좋다고 생각하는 것과 네. 할 수 있는 건 다르니까. 너무 좋은데 네. 그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아니요? 아니요. 다들 할 수 있어요. 이게 왜냐면 크로스핏에서 다루는 거랑 농구에서 다루는 그런 어떤 몸 부위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농구는 거의 유산소성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크로스핏을 하고 유산소로 약간 몸을 풀어주는 그런 느낌. 농구로 몸을 푼다. 와, 이것도 너무 멋있다. 저희가 농구 하는 걸 가서 봤는데, 1시간 반짜리 원데이 클래스에 갔는데, 정말 땀을 뻘뻘 흘리시고, 정말 너무 재밌지만 힘들어 하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적어도 3시간 하신다는 거잖아요. 크로스핏까지 포함해서, 와, 체력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덕분에 아무래도 체력이 좀 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농구 할 때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크로스핏 덕분에 체력을 좀 올려놓고, 그걸로 이제 농구에서 좀 사용을 할 수가 있지 않나. 와, 되게, 저는 상상을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내가 주 5회를 운동 나간다면 이런 것과 사실은 아침에는 수영 갔다가 저녁에 헬스 가고 이런 거는 상상해 본 적 있어요. 근데 연달아서 그냥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한다는 거는 가능성을 예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진짜 이런 사람이 있다? 정말 약간 유니콘 본 것 같아요. 이게 운동을 하고 하면은 이게 몸이 풀려서
동의하세요? 보통 운동을 하고 나면 털려서 가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털려서 막 이렇게 되게 터벅터벅 가게 되는데, 그리고 또 농구를 또 가신다는 게, 그리고 가서 또 엄청 뛰잖아요, 또 농구는. 그니까요.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정말로. 네. 2부는 저희가 뭐든지 물어보세요라는 코너인데요. 이제 크로스핏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운동 할까라는 고민을 할 때 자주 후보에 오르내리는 운동이기도 하고요. 또 그만큼 인싸들의 운동이다, 강도가 엄청 높다 등등 소문이 많은 운동이기도 한데요. 이 소문이 진짜인지 한번 알아보고 있습니다. 크로스핏 공닥 타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왕. 왕! 네, 복명동 스파게티님. 헬스를 등록하려고 했는데 글쎄 근처에 크로스핏 박스가 있더라고요. 헬스를 할지 크로스핏을 할지 너무 고민됩니다. 헬스 PT와 크로스핏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일단 헬스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고립 운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깨 운동을 한다 하면 어깨만 집중적으로 어깨만 사용을 해서 거기에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을 주로 시키는데, 크로스핏은 이제 협응령이라고 해서 모든 부위를 다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중요시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바벨을 이렇게 위로 올리는 동작을 한다고 해도 헬스에서는 무조건 다 고정시킨 채로 어깨로만 이렇게 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근데 크로스핏은 그렇게 하면은 되게 효율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제 하체 힘이랑 다 같이 사용을 해서 한 번에 올리면은 사실 더 많은 무게를 한 번에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하는 게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어떤 거를 원하냐에 따라서 헬스랑 크로스핏 둘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그래서 것을 원하는? 이제 고립 운동을 하면은 당연히 장점이 있죠. 제가 어깨를 키우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깨 운동만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근데 크로스핏은 내가 어깨만 사용을 하면은 사실 굉장히 힘든 운동이 될 거예요. 다 같이 만약에 똑같은 무게를 계속 올리려고 하는데 나는 어깨로만 들어요. 힘들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좀 차이가 있고, 대신 크로스핏은 이제 PT에 비해서는 몸을 좀 더 잘 쓸 수 있게 어쨌든 해주는 거니까 내가 더 많은 무게를 들고 싶다. 그럼 크로스핏 가서 훈련을 하면은 더 좋겠죠. 그렇게 차이가 있군요. 이 효율성 따지는 운동이라고 하니까 한국인이 왜 인기가 있고 좋아하는지 알겠어요. 역시 효율성의 민족 한국인 아닙니까? 그래서 들으면 들을수록 크로스핏이 더 어려울 것 같고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어떤 운동이든 하면 힘들겠지만 그 중에서 진짜 힘들다, 강도 진짜 장난 아니다 라는 이런 느낌인데 실제로는 어때요? 어렵긴 해요. 왜냐면은 다른 운동에 비해서 다루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가면은 뭐 역도도 해야 되지, 체조도 해야 되지, 맨몸 운동 해야 되지 하니까 처음에 가면 이걸 다 일단 몸에 익혀야 되니까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동작 하나하나를 되게 세부적으로 나눠서 처음에는 이걸 하고 이게 되면 이제 그 다음 동작을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코치님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서 어렵다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힘들다. 이거는 힘들어요. 네. 저도 이제 매일 가서 하면 당연히 힘들고요. 그리고 이거는 자기가 어떻게 설정을 하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만약에 오늘은 좀 제가 무거운 무게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당연히 더 힘들겠죠. 이제 레벨이 있어요. 가면은 뭐, 루키 레벨이 있고, 스케일 레벨 뭐 ABC 해서 무게별로 이제 ABC 레벨이 있고, 실제로 뭐 애슬리 레벨, 진짜 선수처럼 하는 레벨,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오늘은 좀 A 레벨 해보고 싶다 하면은 그날 좀 힘들겠죠. 그 레벨을 하루하루 정할 수가 있는 건가요? 자기에 맞게 정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가면은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뭐 데드리프트를 해요. 그럼 데드리프트가 뭐 한 10kg에서 50kg까지 레벨을 다 나눠줘요. 그럼 뭐 루키는 10kg, 뭐 C 레벨은 20kg, B 레벨 30kg 이렇게 계속 돼 있고, 그 중에서 제가 고를 수 있어요. 아니면은 코치님께 여쭤봐서 전 잘 모르겠는데 뭘 해야 되나요? 라고 하시면은 이제 코치님께서 하는 걸 보고서 뭐 이 정도면 B 레벨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골라서 하시면 돼요. 오, 처음 알았어. 왜냐면 유튜브를 제가 정말 중독자라서 크로스핏을 자주 봤는데요. 거기서는 다 같이 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다 같이 하고 횟수도 약간 드는 것도 다 똑같이 하는 것 같고,
뭐 뛰는 것도 똑같은 높이를 뛰는 것 같고 하다 보니까 다들 그냥 그룹으로 묶이면 다 똑같은 걸 하나 보다 싶어서 한 번 들어가면 고정일 줄 알았어요. 그분들은 다 잘하시는 분들이라 잘하시는 분들끼리 그룹이라서 이제 잘하는 사람들끼리 무거운 무게로 더 많이 하는 거고요. 실제로 가면은 뭐 다 레벨에 맞춰서 코치님들이 다 해주시고 만약에 거기 있는 게 아니더라도 만약에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뭐 나 오늘 어깨가 너무 아파서 못하겠어요. 이러면은 다른 동작으로 다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어깨는 이 동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아니면 무게를 더 낮춰서 덤벨도 무거운 거 이런 거 말고 핑크 덤벨 이런 걸로 해도 되고. 아주 상한데 전 핑크 덤벨이 마음 편할 것 같더라고. 아무래도. 그렇게 많이 하세요. 근데 처음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근데 실력자들 오샤 오샤 이러는데 내 거 핑크 덤벨 들고 있으면 나 진짜 조금 의욕이 뿜뿜하실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해야지. 뭔가 약간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질 수 없지 이만 들어서 재밌게 할 것 같아요. 페이스메이커 있듯이 그분들을 보면서 동기부여 받고 더 열심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이렇게 크로스핏 오래 하시거나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근육이 진짜 엄청나더라고요. 맞아요. 근육이 있다가 아니라 근육이 크다, 빵빵하다는 느낌. 헬스는 근육을 키우러 가는 경우가 많은데 크로스핏은 근육이 원래 그렇게 있으신 분들이 하는 운동인 건지 아니면 운동을 하다 보면 근육이 그렇게 붙는 건가요? 이게 크로스핏을 오래 하신 분들을 보면 실제로 몸이 크거든요. 네. 근데 봤을 때 뭔가 그 보디빌딩 선수들처럼 이렇게 근육이 막 엄청 막 드러나 있지는 않잖아요. 이게 사실 큰 게 지방이 같이 있어서 그래요. 저희끼리 하는 말로는 이제 모닝빵에 칼집 낸 것 같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이제 크로스핏 하시는 분들 몸이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 게임 그 대회를 나갔을 때 그게 기록을 내기가 훨씬 유리하다고 해요. 왜냐면은 에너지를 계속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한 번 사용하고 끝이 아니라 뭐 한 30분, 40분 동안 계속 들고 해야 되다 보니까 지방이 어쨌든 있는 게 유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별로 해당 사항이 없는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몸이 지방을 다 빼지 않는 이유가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전략적인 몸이네요. 되게 네. 크로스핏을 위해서 진화한 몸 같아요. 와, 되게 멋있다. 다음은 어운동의 제이지님. 우연히 쇼츠로 크로스핏을 봤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데 저는 아이가 80% 나오는 극 I형이라 가서 적응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듭니다. 저처럼 수준이 많은 내향인이 크로스핏을 해도 될까요? 이 질문 너무 공감돼요. 사실 제가 아이기도 하고 네, 저도 한 80 나오거든요. 크로스핏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인싸들의 운동이거든요. 다 같이 프로그램 들고 으쌰으쌰 하고 외향인에겐 정말 딱인 운동 같은데 내향인에겐 그런 분위기가 오히려 좀 장벽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이게 제가 내향인이었으면은 좀 더 좋은 대답을 해드릴 수가 있을 텐데 저는 사실 이가 더 많이 나오는 편이라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분들이 오면은 제가 먼저 다가가지고 막 이렇게 말을 먼저 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크로스핏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가가지고 오늘 진짜 잘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편인데 이게 사실 체육관마다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박스를 지금 원래 다니던 곳이랑 지금 새로 다른 곳을 다니고 있는데 이게 막 서로 막 응원하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곳이 있는 반면에 또 어디는 그냥 서로 각자 할 것만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러고 그냥 가고 이런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직접 가서 이제 박스 같은 경우에는 다들 뭐 1일 정도는 무료 체험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가셔가지고 여기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이렇게 보고 여긴 아닌 것 같다 이러면 이제 다른 데 또 가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스마다 분위기를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약간 그런 거 있거든요. 가게마다 사장님 성격에 따라서 그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코치님이 보통 몇 명이에요, 박스에는? 이것도 박스마다 정말 다르고요. 이게 기본은 2명 정도 있는데 이제 만약에 그 운동 타임이 되게 많은 그런 박스들이 있어요. 뭐 새벽에도 있고 아침부터 쭉 있는 이런 데는
4명, 5명 그런 데도 있고요. 근데 딱 수업에 들어오는 코치는 거의 1명. 그럼 수업에 들어오는 코치들을 관장님이 뽑잖아요. 그렇죠? 관장님의 성격에 따라서 거기 체육관 분위기도 달라지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대부분 회원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크로스핏에서도 뭐 친목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것도 회원들이 모여야지 그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서로 이렇게 낯가리는 상황에서 사실 친목이 되지 않아요. 서로 그냥 운동만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러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사실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이런 데를 가도 그 와중에 각자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뭐 저희가 막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들한테 막 뭐라고 하고 이런 것도 아니니까. 그러면 소영님은 어떤 타입이 좋아요? 박스의 분위기가 침묵 다지고 으쌰으쌰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아이들이랑 각자 할 거 하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는데 볼 때마다 조금 새로워? 저는 일단 운동할 때는 서로 막 소리 지르고 응원하고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고요. 그거 끝나면은 그냥 집 가고 이게 좋습니다. 운동할 때는 막 시끄럽게 막 하고 하면은 사실 더 잘 돼요. 그쵸? 네, 서로 응원해주고 막 박수 치고 이러면은 훨씬 잘 되고. 근데 사실 저도 막 운동 이외에 그렇게 만나는 거를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어서. 일하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근데 뭔가 운동 끝나면은 집에 가서 쉬고 싶더라고요. 이게 또 힘든 운동이고 네. 또 농구도 하셔야 되고 네, 농구 가야 돼서. 스케줄 꽉 차 있다고. 바쁜 사람 침묵 다질 시간도 없다. 되게 으쌰으쌰 하는 박스에서도 각자 약간 할 일을 하는 그런 분들이 또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분들을 또 억지로 끌어당기는 것도 아니고 가까운 데 가고 싶은데 가까운 곳이 굉장히 으쌰으쌰 하는 곳이다 라고 해도 내향인 분들은 겁을 내지 말고 일단 가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저 같은 또 내향인이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이 크로스핏 체육관을 가게 된다면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하게 되나요? 사실 대부분 아는 사람 없이 다들 오시고요. 네, 그래서 다들 무료 체험으로 먼저 많이 오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분한테 특별 케어가 대부분 들어가고요. 이제 코치님들이 그분한테 집중을 해서 뭐 사실 다른 분들은 이미 동작 같은 거를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분들은 알아서 웜업 하시라고 하고 처음 오신 분들한테는 오늘 하는 동작 하나하나 다 세세하게 알려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와드를 수행을 할 때 뭐 오늘 와드가 초보자한테도 괜찮다 하면은 같이 이제 체험식으로 뭐 개수를 좀 줄여가지고 맞춤식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분한테 오늘은 이거 오늘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약간 미션을 주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네,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첫날에는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게임에서 고인물들이 뉴비 오면 아이템 막 이것저것 주고 퀘스트 어떻게 수행하는지 알려주고 그런 느낌이네요. 약간 다른 운동들도 그런데 수영이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엄청 영업에 진심이다. 어떻게든 뉴비 한 명이라도 꼬셔내야 된다. 이런 열의가 조금 느껴집니다. 끝나면은 무조건 정말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오늘 이런 식으로. 네. 돋아주고 그렇지. 응원해주고 어디 못 가게. 그럼 또 다닐만 하죠 또 이제. 자신감도 뿜뿜해진다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도룡동의 단팥빵님. 크로스핏을 보면 무거운 걸 들기도 하고 스피드한 느낌이라 다칠까봐도 걱정돼요. 혹시 부상 방지하는 루틴도 있을까요? 루틴을 질문 주셨는데 크로스핏에는 와드라고 한다고 해요. 와드는 매일마다 다르다고 하는데 이분은 부상 방지에 대한 와드도 따로 있는지 부상이 많은 스포츠인지 궁금한 것 같아요. 일단은 와드 자체가 뭐 부상에 관한 거는 사실 없고요. 그래서 이제 와드, 실제 본 와드를 시작하기 전에 스트레칭이랑 웜업은 무조건 진행을 합니다.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박스마다 다른데 스트레칭 그 루틴이 아예 있는 박스가 있고요. 아니면은 그날 와드에 맞춰서 오늘은 뭐 이 부위를 집중적으로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뭐 폼롤러로 미리 풀어준다든지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이제 웜업 같은 경우에는 와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만약에 어깨 운동을 하면은 어깨 좀 풀어주고, 뭐 하체면은 하체 웜업 해주고,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만약에 부상을 방지하는 루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와드를 일주일 내내 계속 힘든 와드를 수행을 하다 보면 사실 몸이 못 버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럴 때는 이제 리커버리 데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이제 그때는 이제 맨몸 운동 위주로 그냥 몸 약간 풀어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루를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부상을 저도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실제로 보기에도 되게 힘들어 보이고 무거운 거 막 들고 하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하고 웜업하고 사실 내가 무게 욕심을 내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 몸에 맞는 무게에 맞게 운동을 하고, 그리고 뭐 기록을 내가 막 너무 빨리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만 하지 않으면 사실 부상 위험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코치님들이 계속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이거 무게가 너무 무거운 것 같으니까 무게를 좀 내려서 해라 이런 식으로도 말씀을 하시고, 또 뭐 동작이 잘못됐다 이러면 바로 가서 네, 다 제지하시고 하니까 사실 저는 부상 위험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 딴 얘기인데 갑자기 드는 궁금증이 그 와드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코치님이 한 분씩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팀마다 한 분씩인 거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 수업이 대부분 한 12명 이 정도가 한 타임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팀으로 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각자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이제 각자 서서 각자 운동을 하고 코치님은 그냥 계속 돌아다니면서 보시는 거죠. 아, 약간 PT, 그러니까 헬스장에서 관장님들이 좀 돌아다니면서 네. 자세 봐주는 것처럼. 네, 맞아요. 되게 역동적이고 스피드에서 사실 부상 위험이 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아니었네요. 저도 에너제틱한 운동을 좋아해서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몸에 지병이 있거나 부상이 있어서 수술한 사람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크로스핏은 일단 각자 레벨에 맞춰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어디 특정 부위가 약하다 아니면은 어디 뭐 수술을 해서 이 부위는 잘 움직이지 못하겠다 하면은 사실 코치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그걸 뭐 대체를 하거나 아니면 뭐 무게를 낮춰서 레벨을 낮춰서 이제 동작을 진행하거나 할 수는 있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만약에 부상이 있어서 뭐 부상이 다 나은 상태면은 상관이 없지만 어디가 아파서 지금 특정 부위를 이제 수행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할 수 있는 동작이 굉장히 제한적이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 저는 크로스핏을 하는 건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를 수행을 하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하나가 안 된다고 하면은 사실 크로스핏의 그런 효과를 크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조금 삐졌어요. 되게 자존감이 약간 올라왔거든요. 되게 영업당에서 하고 싶다 했는데 무릎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사실 크로스핏 너무 해보고 싶은데 겁이 나서 사실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말을 들으니까 보는 걸로 만족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드네요. 안 되는데요. 왜요? 가면 소영님이 계속 끝나면 오늘 잘하셨어요. 이런 말이에요. 아, 저 진짜 칭찬에 고프거든요. 칭찬,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미친 듯이 눈 넘는다. 열심히 해요, 저는. 네, 그렇게 칭찬을 일주일에 4번이나 들을 수 있는데. 그쵸? 동작 하나 하면은 그냥 저 도파민 싹 도는데. 너무 재밌겠다. try. 그러니까요. 이런 칭찬의 기회? 거의 없다. 그치. 자기 효능감 맥스 찍는다. 그니까요. 너무 좋은데요. 크로스핏 하면 운동 잘하는 사람, 극 2인 사람만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그런 고정관념이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이 점이 장벽처럼 느껴지기도 했는데 그런 장벽도 많이 낮아지는 것 같고요. 낮아진 장벽을 청취자분들이 폴짝 뛰어넘을 수 있도록 영업을 한번 해볼까요? 크로스핏 매력 발산. 운동 영업할 때 이 질문이 최고입니다. 크로스핏을 하면서 내가 가장 뿌듯했던 순간. 나 자신이 멋있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일단 저는 저한테 굉장히 관대한 편이에요. 오. 그래서 뭐 하나만 성공을 해도 나 오늘 너무 잘했다. 저한테 되게 칭찬을 많이 해주고 되게 뿌듯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로스핏 동작 중에서 이렇게 박스를 뛰어넘는 동작이 있어요. 봤어요. 이렇게 뛰어서 넘는 건 아니고 딱 올라가면 되는 그런 동작인데 그게 박스가 제일 낮은 게 한 20인치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 가서 하려니까 제가 겁이 많아가지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코치님께서 그냥 걸어서 올라가도 된다. 이렇게 해서 몇 개월을 그냥 계속 걸어서 올라가는 걸 했어요. 근데 사실 저 정도 키면은 사실 할 수 있는 높이거든요. 근데 제가 무서워서 못했던 건데 근데 어느 날 딱 그거를 보는데 오늘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딱 한 번 뛰었는데
딱 올라간 거죠. 그래서 그날이 정말 뿌듯했고,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날이 진짜 뿌듯했고, 그 다음부터도 사실 뭐 못하는 게 있어도 그냥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으로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봤다 오고 왜 말했냐면요. 크로스핏 쇼츠나 크로스핏 운동선수들의 그런 걸 볼 때마다 박스가 있고 그걸 뛰는, 자기 키만한 걸 뛰는 사람도 있었고요. 역도를 막 들어 올리는 게 제일 사실 크로스핏의 영상에 주로 그런 게 올라오거든요. 최근에 전 봤던 것 중에 윤선빈 선수? 그분이 자기 키만큼 뛰시는 거예요. 서전트 점프. 이게 또 달라요? 비슷한데 네. 저희는 그렇게 못하고요. 사실 역도 선수들이 그걸 굉장히 잘한다고 해요. 왜냐면은 이걸 어쨌든 무게를 엄청 올리잖아요. 그게 하체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힘을 내면은 뛸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저도 그거 보면서 와, 저걸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해내셨다는 게 진짜 멋있는 것 같고. 맞아요. 그래도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멋있고, 그걸 계속 한 번의 경험으로 꾸준히 새로 시도하고 계신다는 게 너무 멋있습니다. 건강한 또 마인드셋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동작 하나를 할 때마다 자신도 칭찬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 효능감도 느끼고 또 동작이 이렇게 또 많다 보니까 그러면 새로 할 수도 있게 되는 게 되게 많은 거잖아요. 그쵸. 이제 사실 이게 역도라고 하면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저희가 보는 역도는 이제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하는 역도 이런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가면은 진짜 그냥 빈봉으로도 이렇게 하고. 근데 저는 역도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 역도 배웠다? 이렇게. 너무 멋있다. 그러니까요. 약간 효율적인 운동이라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멘탈까지 코칭해주고 경험까지 더해준다? 정말 한국인들이 한 번씩 다 하면 정말 좋아할 것 같은 운동이네요. 정말로. 마인드셋도 그렇고 이런 크로스핏만의 멋있음도 매력이지만 기능적인 영업도 들어가줘야죠. 크로스핏 뭐 해줬나요? 소영님이 생각하는 크로스핏의 효능이란? 일단 체지방 감량이 정말 좋습니다. 와. 일단 제가 시작했던 게 체지방을 줄이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저는 사실 식단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서 굉장히 이렇게 꾸준히 조금씩 줄어든 케이스긴 한데요. 그래도 체지방 감량이 많이 됐고 그리고 운동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전체 운동 시간은 1시간인데 그 안에서 스트레칭하고 웜업하고 동작 배우는 거 빼면은 길어야 한 30분? 근데도 그만큼 운동 효과가 굉장히 좋은 거죠. 칼로리 소모도 높고. 그래서 저는 실제로 한 거에 비해서 효과가 좋으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았고요. 또 체력도 많이 좋아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구할 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근력도 굉장히 좋아지긴 하는데 이제 저는 중량을 많이 하는 거를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근력 자체가 막 엄청 늘진 않았는데 운동 능력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현대인에게 정말 필요한 운동인 것 같아요. 일단 컴퓨터 앞에서 하루 종일 앉아있고 활동량이 적어질수록 체지방이 늘어나는 게 느껴져요. 맞아. 한 살 한 살 먹을 때마다 내가 먹는 모든 것이 약간 지방으로 간다는 느낌인데 그런 감량이 되게 탁월하고 사실 그 운동 시간도 운동을 선택하는데 되게 큰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선택하다 보면. 그런데 이거는 1시간 안에 그렇게 극한의 효율성이 있는 또 종목이다 보니까 현대인들이 하기에 정말 좋은 운동이구나. 많이들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로요. 하세요. 지금 귀가 팔랑팔랑거립니다. 뒷주번에 있었나? 이따 끝나고 한번 찾아는 봐야겠어요. 초반에 어떤 운동이든 잘하는 몸을 만드는 것이다 라는 말이 나왔었는데요. 괜히 그런 게 아닌 것 같고요. 체지방 감량에도 좋고 체력도 좋아지고 운동 수행력도 좋아지고 거의 종합 선물 세트잖아요. 그럼 크로스핏 이런 사람이 딱이다.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신의 이제 운동 능력을 한번 높여보고 싶다. 아니면은 승부욕이 있다. 이러면은 정말 추천드리고요. 이런 분들은 아마 시작하시면 금방 늘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응하고. 그리고 아니면 이제 저처럼 짧은 시간에 효율적인 운동을 하고 싶다. 체지방 빨리 빼보고 싶다. 아니면은 그냥 매일매일 안 질리고 다른 운동을 꾸준히 해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에게도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거의 현주님 맞춤 아닌가요? 현주님이 승부욕이 정말 장난 아니시고 도파민의 중독자시거든요.
매일 다른 프로그램을 하면 지루함도 훨씬 없고 네, 현주님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안 그래도 저번에 헬스 팟캐스트를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좀, 너무 조금 질린다라는 말을 했었을 때, 매일 좀 다른 걸 해볼 수 있는 운동을 한번 찾아보자 했을 때, 그런 게 있나? 했는데, 크로스핏이 점점 저를 아주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하고 있고요. 정말 무릎만 좋다면,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일일 체험을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무릎 보호대를 한번 하시고 코치님한테 저는 무릎이 안 좋으니까 이거는 한번 고려를 해서 저를 한번 잘 가르쳐 보십시오. 이렇게. 코치님에게 나를 맡겨라. 얼마나 건강한 도파민이에요. 쇼츠는 뇌가 높지만 크로스핏 도파민은 나의 몸을 튼튼하게 해준다. 맞아요. 안 그래도 승부욕도 장난 아니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까지 크로스핏과 함께한 우동체.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정말 크로스핏에 대해 알게 된 게 많은 것 같아요. 아니까 훨씬 더 매력적이고요. 이렇게 크로스핏의 매력을 널리 알리신 소영님의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일단 크로스핏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고요. 제 크로스핏 얘기를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좋고 또 많은 분들이 크로스핏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근데 요즘에 정말 같이 하시는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뭐 어쩔 때는 한 타임에 다 여자분들만 오셔가지고 할 때도 있고 재밌겠다. 벌써 좋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면 더 많은 분들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영업을. 네, 제 크로스핏 했으면 좋겠습니다. 크로스핏 하고 여성분들과 함께하고 여성분들에게 칭찬 많이 받고 아무래도 잘했어. 넌 최고야. 하나만 더 해볼까? 조련 당하죠. 어쩔 수 없어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네, 재밌고 즐겁고 정말. 이거는 번외 질문인데요. 그러면 소영님에게 크로스핏이란? 왜 이렇게 크로스핏이요? 저는 일단 제 일상을 바꿔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계속 운동을 못하고 집에만 있다가 크로스핏을 하면서 어쨌든 일상이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됐거든요. 그런 루틴도 좀 맞춰지고 밥 먹는 것도 조금 몸을 생각해서 먹게 되고 어쨌든 꾸준히 운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게 크로스핏이라서 저는 저한테는 굉장히 고마운 운동입니다. 코로나 때 시작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코로나 시기에 자신의 일상이 잃어버렸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로 인해서 되게 우울하고 무기력해지신 분들도 많았는데 운동으로 인해서 그렇게 다시 일상을 회복했다는 그 말이 되게 더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진짜 저희 팟캐스트에 지금까지 6회차까지 나오신 분들 모두가 자신의 취미이자 생활인 체육 종목이 하나 있으면 다들 일상이 즐거워졌다, 일상이 회복됐다, 몸을 더 생각하게 된다 라는 말들을 계속 듣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움직이는 활동이 너무 중요하다 점점 깨닫고 있습니다. 혹시 저처럼 이렇게 크로스핏을 본 적이 없었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팟캐스트를 듣고 유튜브 영상을 한번 꼭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멋있거든요. 분명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텐데 주저하지 말고 시도해보셨으면 해요. 함께 해주신 우리 이소영님, 끝까지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또 다른 스포츠로도 찾아올게요. 안녕.